황교안 대표 단식은 사실 본인도 얘기했듯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막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했던 그 선거법 개정안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빨리 황교안 대표 단식 접고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300석 유지하는 것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의원직 총사퇴 카드 그리고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하는 지연연설이죠. 이런 것으로 한번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한계가 있는 방법들이고요. 자,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국회가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선거법은 저는 최대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점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막판을 올수록 모든 게 다 아주 석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이해를 해서 이제는 협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일간의 충분한 수기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마저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법입니다. 불법 사보임으로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27일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입니다. 원천무효 절차를 통해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불법성과 무효가 확정되면 얼마나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겠습니까? 불법의 고리에 다시 불법의 고리를 채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정치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거대 양당 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로 연합정치를 통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타협과 합의를 해나가는 정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정치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그 제도의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빨리 여야 사당 플러스 1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안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좀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자 가운데 가장 큰 스피커 마이크를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인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파해 주셔야 합니다. 뒤에만 계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뒤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전략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단 필리버스터 혹은 예. 의원직 총사퇴 예.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지금 입건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법도 없고요. 또 황교안 단식이 진행되면서 많은 원내 투쟁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또 지역구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의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법만큼은 일반 법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구가 줄고 늘고 하는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무기명 투표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예.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어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공수처법과 이제 선거법을 연동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례대표가 좀 늘어서 자기네 의석이 늘어야 되겠다 하는 군소정당들은 뭐 공수처법 이것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제 그걸 고리를 걸고 있고 또 민주당은 어쨌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선거법은 선물을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이제 엉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생중계하는 끝장 토론을 하면 어떤가. 아까 정동영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도 나와서 좀 본인 얘기도 좀 하고 또 의원들도 각 당 대표가 나오든지 아니면 한 2명, 3명씩 해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좀 수기 기간을 가지는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정기남 교수 아쉬운 것은요. 이렇게 자동 부의하는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과연 얼마나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했는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뭐 최대 330일 정도의 기간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든 협상을 걷어차버리고 자 근데 이제 막 이틀 남겨놓은 부의 시점 이틀 남겨놓고 와서 오는 상황까지 자 이제도 그런 상황까지 지금까지 해온 전술적 오류도 대단히 잘못됐지만 자 지금 또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어떤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해버렸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식이라는 게 지도자의 어떤 절박한 정치 투쟁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만 협상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또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구 전략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 보이콧을 빼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필리버스터 저는 야당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의 주장, 좀 전에 박정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가 안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12월 10일 전국회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소위 이른바 법안의 어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자 앞서 박정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6탄 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만 자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지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전술적 투쟁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도 지금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148석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대한야당이라든가 정의당의 입장이 또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느슨해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느슨해진 패스트트랙 동맹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본다면 선거법은 다시 원론 들어가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 예. 그러나 그 합의 처리가 법적 시한을 넘게 되면 결국은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보여집니다. 양문석 이사장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네. 미국 갔다 와서 바로 황교안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내가 단식 시작했다. 이렇게 네. 속내를 털어놓던데 그게 가장 중요한 단식 목적이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단식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그 선진화법 위반과 폭력 행태에 대해서 끝난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흔들렸습니다. 협상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폭력적 이 수비 형태 그리고 협상장의 그 외면 이러한 그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 나경원 대표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 그 기소 직전까지 지금 와 있고 수사 거부, 경찰에 의한 수사 거부, 그다음에 검찰로 이전되고 수사 거부, 내가 책임지겠다, 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그 분명하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경원 대표가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까지 그 협상하는 어떠한 시간도 안 줬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나경원 대표가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집단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의 모든 것들을 기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원내 협상 전략팀들은 도대체 뭐를 하는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제까지 제대로 된 투쟁도 없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그 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협상장에 나온 적도 없으면서 오로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뒤 천막 뒤에 숨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정당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예, 박종희 의원. 발언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좀 짧게 했으면 그 좋았을 말하려고 텐데. 하신 건 아닐 거고. 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들 법안은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법들입니다. 네. 국회의장이 그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은 전부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지난번에 나경원 대표가 대표로 출두를 해서 경찰에서 다 진술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불법이다, 폭력이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gen남 교수.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이 불법 사보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불법 사보임 하나의 지금 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소위 국회의장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것은 각 당의 주장일 뿐이지 이것을 불법이다 아니다를 각각의 정치 주체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것은 정기 국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시회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보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최입의 의원과 그때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또 팩스 접수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물리력을 막았던 것이지 그 부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이 부분에 관한 판단도 시청자들께서 하실 거고요.